아기 돼지의 산책. 오늘도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맞으며 아기 돼지는 산책을 나섰어요. 오늘도 즐거운 산책을 시작해 볼까? 싱그러운 꽃향기. 우와, 이 나무는 정말 멋진걸? 아니야, 이건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어서 이리 줘. 어? 누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기 돼지는 서둘러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소리가 나는 곳에서는 개미들이 땅속에 묻어두었던 큰 먹이를 잘라 여럿이 함께 집으로 나르고 있었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니?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아기 돼지가 개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힘이 더 세니까 이건 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하잖아. 무슨 소리야? 나도 이 정도는 들 수 있다고. 아기 돼지는 줄을 지어 열심히 먹이를 나르고 있는 다른 개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먹이를 옮기면 힘도 적게 들고 빨리 옮길 수 있는데 왜 싸우고 있어? 그러자 싸우고 있던 개미 두 마리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러네.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게,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미안해. 그럼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가지고 갈까? 그래, 좋아. 같이 가자. 개미들이 화해를 하고 돌아가자 아기 돼지는 다시 기쁜 마음으로 산책을 시작했어요. 자, 봐봐. 내 소리가 더 크고 멋지지? 개굴, 개굴. 무슨 소리야? 너는 내 멋진 소리를 못 따라온다고. 개굴, 개굴. 이번에는 저쪽 연못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기 돼지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개구리 두 마리가 서로의 목소리가 더 멋지다며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어요. 아기 돼지는 개구리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기 돼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쉿, 얘들아, 이렇게 밝은 낮에 너무 크게 울어대면 새들이 너희 개구리들이 있는 곳을 알고 모여든다고. 그러자 싸우고 있던 개구리들이 하늘을 쳐다보더니 다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어 몸을 숨겼어요. 고마워, 아기 돼지야. 앞으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게.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기 돼지는 안도의 숨을 쉬며 다시 산책길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바위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풀을 먹는 곳이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도 여기서 풀을 먹었는데. 아기 돼지는 큰 바위 뒤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러자 넓은 들판에 토끼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얘들아, 왜 싸우고 있어?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글쎄, 어제까지도 내가 풀을 먹던 곳인데 모르는 녀석이 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지 뭐야. 그러자 나머지 토끼가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는 네가 와서 먹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내가 먼저 왔다고. 그러자 아기 돼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잠깐만 저기를 봐. 풀밭이 이렇게 넓은데 왜 굳이 이곳에서만 먹겠다고 싸우는 거야? 이 숲의 풀들은 너희 토끼들뿐만 아니라 소들과 양들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그러자 토끼들은 고개를 들어 넓게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게, 이렇게 풀들이 많은데 왜 싸우고 있었을까? 그러게, 미안. 어제는 내가 이곳에서 풀을 먹었으니 오늘은 너에게 양보할게. 고마워. 토끼들이 화해하는 것을 본 아기 돼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기 위해 발길을 돌렸어요. 오늘 아침 산책은 정말 뿌듯한 걸. 모두들 싸우지 않고 화해를 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조금 전부터 아기 돼지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늑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늑대는 아기 돼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무 뒤에 숨어 기회를 살피고 있었어요. 아기 돼지는 늑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저리 가. 저 아기 돼지는 내 거라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발견하고 따라왔다고. 어? 늑대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었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기 돼지는 발소리를 죽이고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늑대들은 싸우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기 돼지가 도망치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아기 돼지는 있는 힘껏 달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늑대들아, 그래도 싸우면 안 돼. 히히. 나는 간다. 안녕. 아기 늑대 사냥 연습. 해가 지려 하자 낮 동안 신나게 들판을 뛰어놀던 사슴과 토끼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 북쪽 숲에 사는 늑대 무리들의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랍니다. 주변에 어둠이 드리우자 대장 울핀이 하울링을 하며 사냥의 시간을 알렸어요. 울핀의 아내와 몇몇 늑대들은 마을에 남아 어린 늑대들을 돌보고 늙어서 더 이상 사냥을 나갈 수 없는 늑대들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남아있던 어린 늑대 중에는 대장 울핀의 아들 라울도 있었죠. 라울은 늘 용감하게 사냥을 나가는 아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언제 사냥에 나갈 수 있을까? 나도 얼른 아빠처럼 사냥에 나가고 싶다. 라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도 사냥 따라 나가면 안 돼요? 엄마. 라울, 매번 아빠가 사냥 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조르면 어쩌니?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쥐도 잡을 뻔했는걸요? 라울, 사냥터에서는 너같이 어리고 약한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의 사냥감이 된단다. 숲속의 동물들이 우리 늑대들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니? 아빠가 힘이 세서요? 그 이유는 우리 늑대들이 혼자 사냥을 하지 않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사냥하기 때문이란다. 혼자 있으면 공격을 당하기 쉽지만 여럿이 있으면 호랑이나 곰들도 우리 늑대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거든. 그러니 라울, 너도 조금만 더 커서 다른 늑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렴. 네. 라울은 지금 당장 사냥에 나갈 수 없다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힘없이 풀밭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반딧불이 라울의 앞을 어지럽게 날아다녔어요. 반딧불을 본 라울은 앞발로 반딧불을 잡으려 폴짝거리다가 갑자기 사냥놀이를 시작했어요. 주변을 두리번두리번거리다 갑자기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걷기도 하고, 큰 나무 아래 사슴이다! 너는 저쪽! 너는 반대쪽! 아빠 울핀에 흉내를 내기도 했어요. 어느새 집 앞 냇가에 돌 뒤에 숨어있던 라울은 어쩌면 이렇게 숨어있다가 진짜 큰 사냥감이 나타나서 내가 혼자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냇물이 흐르는 풀숲 축축한 곳에 도마뱀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자 라울은 단번에 폴짝 뛰어서 도마뱀의 꼬리를 앞발로 꽉 눌렀어요. 잡았다! 내가 정말 도마뱀을 잡았어! 이렇게 기뻐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도마뱀이 꼬리를 툭 하고 자르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뭐야,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다니. 에이. 라울은 금방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키 작은 나무 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숨어있던 나무에 새 한 마리가 잠을 자려고 날아들었어요. 지금다! 이야! 요놈! 라울은 앞발을 재빨리 휘둘렀어요. 하지만 새는 여유 있게 라울의 앞발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머, 그런 실력으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렇게 라울의 머리 위로 날아오른 새는 그만 똥을 싸고 달아나 버렸어요. 미안. 아이, 냄새. 뭐야? 라울은 손으로 머리에 묻은 새똥을 닦으려고 했지만 잘 닦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라울? 도대체 이 녀석 어디 간 거지? 라울, 무슨 일이니? 엄마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자 라울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라울은 사냥에 실패하고 새똥까지 머리에 맞은 것이 창피했어요. 라울, 사냥 연습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냥 연습을 하다니 진짜 사냥을 나가면 우리 라울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걸? 엄마 늑대는
라울이 새똥을 맞아 창피해 한다는 걸 아셨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해주셨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걸요. 풀이 죽은 라울의 말을 들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냥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다리는 연습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기다리는 연습이요? 그래. 사냥은 그렇게 먹잇감을 찾아내서 기다리는 게 시작이란다. 사냥은 네가 조금만 더 크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아빠도 오늘 사냥에서 엄청 많이 기다리시겠네요? 아마도 먹잇감을 찾아다니며 지금도 사냥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울은 어느새 새똥을 맞아 창피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다른 늑대들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 사냥 연습을 하며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숲에 불이 났어요.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어느덧 숲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늘도 아기 늑대 라울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용감하게 사냥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사냥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물을 마시기 위해 산 아래 강가로 내려갔어요. 우와, 높은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강물은 시원하고 맛있단 말이야. 라울은 물속을 들여다보며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강물을 앞발로 첨벙거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지? 라울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던 그때 가까운 숲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 연기는 뭐지? 라울은 연기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불이야! 불이야! 어서 피해! 갑자기 연기가 나는 숲에서 토끼와 너구리 가족들이 뛰어나오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허겁지겁 강물로 뛰어드는 것이었어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라울은 순간 무섭기도 했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이번에는 곰 아주머니가 입에 새끼를 물고 숲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라울은 깜짝 놀라 옆으로 피했어요. 엄마 곰은 새끼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엄마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해. 알았지? 엄마 곰은 강물에 몸을 적시더니 다시 정신없이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아기 늑대 라울은 숲속으로 달려들어가는 곰 아주머니를 보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곰 아주머니는 정신없이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라울은 강가에 남겨진 아기 곰에게 달려갔어요. 괜찮니?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굴 속에 연기가 들어오길래 밖으로 나왔더니 산에 불이 났지 뭐야. 그런데 아직 내 오빠와 언니는 나오지 못했어. 라울은 엄마 곰과 아기 곰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여기에요! 여기! 때마침 엄마 곰이 아기 곰 2마리의 엉덩이를 머리로 밀며 숲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라울은 새끼 곰을 구하는 엄마 곰의 용감한 모습에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주머니,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동물들이 빠져나온 뒤에도 한동안 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라울은 슬슬 늑대 마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불을 빨리 끄지 못하면 늑대 마을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울은 다급히 엄마와 아빠가 있는 늑대 마을로 달려갔어요. 얼마쯤 달렸을까? 어디선가 라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라울은 엄마에게 달려가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숲에 불이 났어요. 우리 마을까지 불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자 라울을 진정시키며 엄마 늑대가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어디 있었니? 괜찮니? 하며 엄마는 라울의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셨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물을 마시러 산 아래 강가에 갔다가 불이 난 것을 봤어요. 숲속의 동물들이 뛰어나와 물속에 뛰어드는 것도 봤어요. 그러자 엄마는 라울에게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라울, 산불은 바람이 불면 네가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번지기도 한단다. 절대 오늘처럼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엄마. 엄마, 그런데 이대로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쩌죠? 너무 걱정하지 마. 이미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이 숲에 들어와 있단다. 빨리 불이 꺼지면 좋겠구나. 다음 날 새벽, 드디어 숲속의 불이 모두 꺼졌어요. 엄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숲에 물을 뿌리며 불을 끄기도 하고 다른 나무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나무를 미리 베어내거나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나뭇잎들을 미리 치우기도 했어요. 산불이 다 꺼진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숲속에 자주 올라왔어요. 산불로 집을 잃고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된 동물 친구들을 위해 사람들은 깊은 숲까지 들어와서 먹이를 놓아두고 갔어요. 그리고 불에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찾아와 나무와 꽃을 심어주었답니다. 아기 늑대 라울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라울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사람들이 동물들을 사냥한다고 해서 무섭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았어요. 너도 그랬구나? 사실 엄마도 같은 생각을 했단다. 그나저나 숲이 빨리 예전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아기 늑대 라울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며 깊은 잠이 들었답니다. 반딧불 음악회. 바위절벽 굴 속에서는 부엉이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름없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사냥을 나가는 부엉이 할아버지는 오늘날 유난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 나무의 잎사귀를 다 먹어치우고 간 거야? 그늘이 없어져서 집 안으로 햇볕이 다 들어오잖아. 사슴의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뒤로도 지나가는 동물들의 짜증내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잠에서 깬 부엉이 할아버지는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매년 여름이 점점 더워져서 걱정이군. 저 멀리 있던 작은 호수는 이미 다 말라버렸던데. 그나저나 날도 더운데 작은 일에도 이렇게 서로 짜증을 내니 이를 어쩐다. 부엉이 할아버지는 이 숲의 동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지낼 방법이 없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들으며 다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시 눈을 붙이고 얼마 뒤 부엉이 할아버지는 사냥을 나가기 위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으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쉬어서 그런가? 아주 상쾌하고 몸도 가벼운데? 부엉이 할아버지는 어느새 멀리 떨어진 동쪽 숲까지 날아갔어요. 그리고 동쪽 숲 가장 큰 나무 위에 앉아 사냥감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할아버지가 앉아 있던 나무 아래에서 경쾌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배고픔도 잠시 잊고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음악 소리가 멈추자 부엉이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 이거야. 음악회를 여는 거야. 더위로 지친 숲속의 동물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줘야겠어. 부엉이 할아버지는 바로 나무 아래로 내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토끼가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엉이 할아버지. 저희 집에는 웬일이세요? 이보게, 방금 전 그 훌륭한 연주를 우리 북쪽 숲의 동물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겠나? 괜찮다면 내일 밤이라도 당장 음악회를 열고 싶네. 그러자 토끼가 대답했어요. 숲속의 동물들이 잠시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한번 해보죠. 부엉이 할아버지는 동물 친구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바이올린 연주자를 찾아봐야겠군. 분명 이쯤 어디에서 소리가 났었는데. 그때 마침 숲을 걸어가고 있는 여우가 보였어요. 그래서 부엉이 할아버지는 여우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보게, 혹시 이 근처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물을 본 적이 있나? 그러자 여우가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무슨 일이시죠? 정말인가? 이렇게 빨리 찾게 되다니. 아참, 내가 살고 있는 바위 절벽에서 내일 밤 음악회를 열려고 하네. 더위에 지친 동물들에게 자네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 찾아왔다네. 내일 밤 음악회에서 연주를 해주겠나? 그러자 여우는 기뻐하며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 숲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그렇다면 내일 해질 무렵까지
꼭 와주게 기다리고 있겠네. 부엉이 할아버지는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나가는 새들에게 부탁했어요. 이보게, 내일 밤 북쪽 숲 바위 절벽 아래에서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동물들에게 좀 전해주게. 그리고 부엉이 할아버지는 음악회 준비를 위해 쉴 새 없이 바위 절벽으로 날아갔어요. 다행히 아직 돌아가지 않았군. 부엉이 할아버지는 바위 절벽 아래에서 놀고 있는 반딧불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내일 밤 이 시간에 이곳 숲속에서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란다. 그런데 혹시 내일 밤 음악회를 하는 동안 너희들이 무대의 빛을 밝혀줄 수 있겠니? 그럼 우리들만으로는 부족하겠는걸요? 내일 밤 친구들을 더 많이 불러와야겠어요. 고맙구나. 그럼 내일 저녁 해가 저물어 갈 무렵에 꼭 와주렴. 부엉이 할아버지는 반딧불이와 헤어진 후에 잠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그때 마침 할아버지의 눈에 사냥 연습을 하는 아기 늑대 라울이 보였어요. 좋아. 저기 저 귀여운 녀석에게 숲속 음악회의 사회를 맡겨야겠군. 부엉이 할아버지는 빠르게 아기 늑대 라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라울, 내일 이곳에서 숲속 음악회를 열 예정이란다. 숲속 음악회요? 그런데 말이다. 숲속 음악회의 사회를 봐줄 친구가 필요한데 라울, 네가 해줄 수 있겠니? 제가요? 저는 아직 너무 어려서. 너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라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 해가 지기 전에 이곳에서 만나자. 그런데 음악회의 이름은 뭐예요? 음악회 이름이라? 이 절벽 아래에는 아름다운 반딧불이 많은 곳이니 반딧불 음악회가 어떨까? 반딧불 음악회? 좋은데요, 할아버지? 어느새 숲속의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몹시 피곤하군. 잠시 눈을 붙이고 일찍 일어나 음악회를 준비해야 되겠어. 할아버지가 바위 절벽에서 주무시는 사이에 숲속은 온통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으로 들썩거렸어요. 드디어 해가 질 무렵이 되자 부엉이 할아버지는 오늘 음악회의 연주자들이 다 도착했나? 하며 바위 절벽 아래로 내려갔어요. 바위 절벽 아래에는 여우와 아기 늑대 라울 그리고 반딧불이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토끼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더 늦으면 큰일인데. 라울, 난 토끼가 어디까지 왔는지 마중을 나가 볼 테니 동물들이 다 모이면 음악회를 시작해다오. 부엉이 할아버지는 서둘러 토끼를 마중 나갔어요. 드디어 하늘이 어두워지고 반딧불이들도 모두 하늘에 모였어요. 우와, 멋지다. 반딧불이 일제히 무대로 내려와 무대 위를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어머, 무대가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의 사회자 라울이 드디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늑대 울핀의 아들 라울입니다. 오늘 음악회 첫 순서는
여우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여우가 나와 인사를 하고 첫 번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온 숲에 울려 퍼지자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음악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느새 여우의 바이올린 연주가 끝나고 사회자 라울이 다음 연주자를 소개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다음 연주는 토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만. 그런데 웬일인지 다음 연주자인 토끼가 보이지 않네요. 라울은 그제서야 아까 부엉이 할아버지께서 마중을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에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다음 연주자랍니다. 하늘에서는 부엉이 할아버지가 바구니에 토끼 가족을 태우고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토끼의 멋진 등장에 객석에 앉아있던 동물들은 모두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우와, 뭐야? 너무 부러워. 라울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토끼 가족들을 소개했어요. 오늘 이 음악회를 위해서 먼 동쪽 숲에서부터 와주신 토끼 가족들입니다. 멋진 피아노와 마라카스 연주를 들려주신답니다. 드디어 토끼 가족들의 연주가 시작되자 객석의 동물들은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손뼉을 치거나 머리를 까딱거리며 음악을 감상하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토끼 가족의 피아노 연주가 한 곡, 두 곡씩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주가 끝나자 오늘의 연주자인 여우와 토끼 가족들, 그리고 부엉이 할아버지와 사회자 라울, 반딧불이가 모두 무대에 올라와 인사를 했어요. 그럼 이것으로 반딧불 음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반딧불 음악회가 끝난 뒤에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숲속의 동물들은 이제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았답니다.